혹시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참지 못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오늘 바로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아이는 갑자기 엄마, 나 지금 당장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는 걸까요? 이 급한 신호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소아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흔한 일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국제소아요실금학회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요절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갑자기 정말 더는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소변이 마려운 바로 그 느낌,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세에서 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6.59%, 그러니까 6명 중 1명꼴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혹시?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어떤 특정 행동들을 잘 보시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막 발끝으로 서거나 다리를 베베 꼬고 아니면 갑자기 죽으려 앉아서 발 뒤꿈치로 어딘가를 꼭 누르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보유 자세라는 건데요. 갑자기 찾아온 그 급한 신호를 어떻게든 참아보려는 아이의 정말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단순히 방광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몸속에 뇌, 방광, 그리고 장, 이 세 기관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아주 복잡한 소통 시스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뇌가 아직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뇌에서 방광으로 보내는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또는 아직은 아니야 하는 조절 신호가 아직 미숙하거든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점점 자라면서 방광을 컨트롤하는 이른바 하향식 제어 능력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방광과 장의 관계인데요. 이 둘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장에도,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에도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전문가들은 방광장 기능장애, 줄여서 BPD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직장에 변이 꽉 차 있으면 바로 그 옆집에 사는 방광을 꾹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이 옴짝달싹 못하고 눌리니까 원래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자꾸 자극을 받아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의학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방광에 문제가 있는 모든 아이는 변비가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의 방광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혹시 우리 아이 변비는 아닐까?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할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픈 검사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진단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다행히도 진단 과정은 대부분 아이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서 일지를 좀 써보고 간단한 소변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배뇨일지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단 도구예요. 딱 2, 3일 정도만 아이가 뭘 마시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혹시 실수는 안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죠. 이걸 보면 아이의 생활 습관과 방광 패턴을 한눈에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속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변기에 앉아서 평소처럼 소변을 보면 기계가 그 속도랑 패턴을 예쁜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부드러운 종 모양 그래프가 나오고요. 과민성 방광이 있는 아이들은 시작부터 콸콸 하고 급하게 쏟아내기 때문에 뾰족한 탑 모양이 나와요. 반대로 소변을 볼 때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아이들은 울퉁불퉁한 단속성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모양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치료 과정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희망적입니다. 치료의 핵심은요, 어떤 특별한 약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최종 목표는 아이가 약 없이도 스스로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치료는 보통 이 피라미드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보세요. 가장 아래쪽, 가장 넓은 부분이 뭐죠? 바로 교육, 행동치료, 그리고 변비 관리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인 셈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야만 그 위에 시간제 배뇨나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첫 단추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올바른 화장실 습관을 다시 알려주고 물이랑 섬유질을 충분히 먹게 하고 규칙적으로 뛰어놀게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도록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결국 아이가 보내는 그 잦고 급한 신호는 사실은 아이의 뇌와 방광 그리고 장이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잡하고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걱정으로 위축된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아닐까요?